안녕하세요. 오븐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원형 샌더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샌딩 작업 하면 저희가 손으로 샌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계적 샌딩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마무리 단계에도 사용이 되겠고요. 페인팅이나 코팅 작업을 할 때는 전처리 작업에도 샌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샌딩을 해주고 표면이 부드러워야 페인팅도 코팅도 깔끔하고 부드럽게 잘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 감촉 그리고 안전, 표면이 너무 거칠다거나 어딘가 튀어나와서 뾰족뾰족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샌딩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공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얘를 열 거예요. 네, 열어서 이제 부위,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잘 알게 된다면 이제 유지, 관리, 보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구조를 잘 알았으니까 실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샌딩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샌더기의 구조와 부위별 명칭, 역할,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샌딩기를 오래 쓰다 보면 이 베이스 패드, 맨 하부에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이 베이스 패드입니다. 베이스 패드가 마모가 됩니다. 사용량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2년에서 3년에 한 번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3번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녀석 교체하는 방법인데, 하부에 보시면 찍찍이 벨크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착형이죠. 이렇게 샌딩 페이퍼를 붙이는데 어느 날 쓰다 보니까 이 벨크로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얘가 휙 하고 날아가요.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해서 다시 붙이면 어느 정도는 붙지만 이 부분이 많이 마모가 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패드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하부에 보시면 4개의 볼트가 있죠. 4개의 볼트를 그냥 이렇게 풀르게 되면 같이 회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꽉 잡아주시고 패드를, 그 다음 볼트 4개를 해체합니다. 자, 4개의 볼트를 제거하면 패드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베어링 커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 커버도 같이 버리다가 요거 다시 사야 되는 경우, 아니면 쓰레기통 가서 다시 주워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된다. 예, 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시면 이렇게만 옵니다. 그래서 베이스 패드 그리고 베어링 커버입니다. 베어링 커버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4개가 나 있죠. 4개의 구멍을 여기 홈에다가 잘 맞춰 줍니다. 이렇게 맞춰서 이쪽으로 볼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하부에 보시면 이 부분의 이름은 베어링 서포트라고 합니다. 베어링 서포트에 보시면 구멍이 2개씩 나 있어요. 이렇게 2개씩 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꼭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꼭지 보이시죠? 꼭지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고 볼트가 체결되는 구멍 해가지고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여기는 볼트, 여기는 꼭지가 들어가는 홈이야 라고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베이스 패드를 분리를 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 교체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쓰시다 보면 얘도 잘못해가지고 마모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펜 버플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분리가 됐죠? 이거는 브레이크 링이라고 합니다. 고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축성이 좋죠? 아무래도 이제 막 돌다가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도 성형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단이 이렇게 돼 있죠? 조립하실 때 여기도 이렇게 단이 돼 있죠? 단이 잘 막도록 이 하부를 잘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주문하실 때는 각각이니까
요거 주문했는데 왜 요게 와? 이런 경우도 있고, 요거 주문했는데 왜 요게 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 두 개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집진 배기구가 있죠? 이 배기구 부분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 턱이 있는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했으니까 완전 다 분리해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 이제 요거는 제가 베어링 서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베어링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죠? 가운데는 샤프트, 중심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정심이 아니라 편심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요 중심축이 조금 보이죠? 네, 요 가운데 쇠 보이시나요? 요게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편심 옆으로 2.5mm 뭐 공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뭐 2.5에서 5mm 사이에서 얘가 옆으로 살짝 비껴져서 고정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얘를 풀을 필요가 없어요. 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따가 풀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옆에 보이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더스트 팬이죠. 네, 집진 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진 팬이 아래서 볼 때는 이렇게 아래쪽 하나만 있지만 이따가 제가 하우징을 열 거예요. 열었을 때 이 팬이 앞에 여기 아래에 있고 또 위에도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우징을 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하우징을 여는 경우는 고장이 났으니까 얘를 분해를 하겠죠. 여기서 주로 고장이 나는 경우 첫 번째는 여기 카본 브러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DC 모터를 쓰고 있죠. DC 모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카본 브러쉬가 반드시 존재하는 모터라는 겁니다. 카본 브러쉬는 정류자, 요 아마추어의 정류자가 있죠. 정류자 양쪽에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 두 녀석이 카본 브러쉬가 다 닳았어요. 다 닳게 되면 모터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돌다가 두두둑 두두둑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안 돌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카본 브러쉬입니다. 카본 브러쉬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카본 브러쉬 자, 살살살살 빼줍니다. 자, 툭 튀어나오죠? 네, 이쪽은 상당히 상태가 괜찮네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어때요? 연결이 돼 있죠? 이게 공구 회사마다 카본 브러쉬 연결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부품 잘 찾으셔가지고 요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제 거니까 제 거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잘 안 빠져요. 그죠? 정상적인 각도에서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틀어 줍니다. 대각선으로 비틀어 주게 되면 요 단자가 쏙 빠져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되겠고요. 얘하고 또 카본 브러쉬하고 카본 브러쉬 커버하고 따로따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본 브러쉬만 주문을 하실 때는 자, 척. 이 부분이 이렇게 단자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딱 걸려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얘를 살짝 눌러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쏙쏙쏙쏙쏙쏙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카본 브러쉬를 새 걸로 교체를 해서 다시 꽂는 방법 동일하겠죠? 뺀 거 역순이니까 자, 쑥 밀어 넣어주고 그냥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빠지지 않도록 단자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빠지지 않겠죠? 연결할 때는 얘를 쭉 끝까지 당겨줍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단자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쏙 넣어서 비틀어주면 완벽하죠?
카본 브러쉬가 이따가 조립할 때 이 상태면 안 돼요. 얘를 반드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류자 부분 있죠? 정류자 부분에 넣을 때 반드시 카본 브러쉬를 이렇게 넣어서 제자리에 꽂아주면 어때요? 정류자하고 밀착이 됐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하나, 두 개를 교체를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여기 얘를 필드 또는 스테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래서 스테이터를 통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탔을 때 또는 아마추어가 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뭐 안 돌기도 안 돌지만 안 돌기 전에 전조 증상이 냄새가 탄내가 확 올라옵니다. 그럼 코일 탔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한 건 아니죠. 교체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뭐 탄내가 뭐 심하지 않다 그랬을 땐 카본 브러쉬일 거예요. 카본 브러쉬를 교체했는데도 그래도 얘가 회전이 느리다, 정속도가 안 나온다, 그리고 아예 안 돈다 이럴 때는 스테이터와 아마추어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아마추어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스테이터를 교체하실 때도 딱 꽂혀져 있는 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요거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새로 받은 거 거기다 그대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스테이터, 필드 교체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마추어가 탔을 경우에는 아마추어가 통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여기에 두 개의 베어링, 요게 네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요 베어링이 오래 쓰다 보면 뭐 쉽게 고장나는 베어링은 아닌데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가 이제 어느 날 소리가 나요. 스릉스릉스릉 스릉스릉스릉 돌아가는데 깔끔하게 소리가 안 나야 되거든요.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돌 때 스릉스릉스릉 요런 소리가 나면 바로 요 베어링을 의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어링 빼가지고 교체하고 두 개가 여기 꽂히는 부분에 하나, 둘 이렇게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 베어링은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베어링 교체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진단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요거 베이스 패드 교체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풀을 건데 요 힘이 좀 세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아마추어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가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풀려고 하면 얘가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얘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빼놓고 아마추어 꽉 잡고 그 다음 볼트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어때요? 맞았죠? 자, 여기서 이 편심 샌더라고도 합니다. 원형 샌더를 편심 샌더라고도 하는 그 이름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샤프트죠? 예, 중심축이죠? 중심축의 정중앙에 있어야 할 요 너트 구멍, 볼트가 들어가는 요 홈 있죠? 요게 왜 옆으로 가 있을까? 요것이 바로 편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편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회전을 할 때 정중앙에 있으면 정확하게만 회전을 하겠죠. 근데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회전하겠어요? 회전을 할 때 이 패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략 요 움직이는 반경 범위가 요게 한 2.5mm 정도 중심축에서 옆으로 가 있거든요. 이제 공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2.5mm에서 5mm까지도 얘가 옆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편심, 정심이 아닌 편심이다. 그래서 편심 샌더라고도 부른다. 입니다. 네, 요것도 이렇게 빼보면 베어링 서포트라고 합니다. 요 가운데 들어있는 까만 거 있죠? 요게 베어링이에요. 그리고 베어링 옆에 있는 게 베어링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중심축이 이렇게 돌아요. 중심축이 이렇게 도는데 지금 제가 잡고 있으니까 베어링 서포트가 안 돌죠.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약간의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죠? 눌렀을 때 부하가 걸릴 때 얘는 회전을 합니다. 회전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얘도 빠르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요것만 모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얘는 돌지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작업을 할 때 눌러줘서 요 베어링 서포트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게 이제 샌딩기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쓰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분해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원 스위치죠? 전원 스위치 고장일 때는 이것만 별도로 주문해서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쭉 타고 들어오면 여기 스피드 어드저스트, 속도 제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단에서 대부분 샌더기들이 뭐 한 6단까지 있죠? 네, 이렇게 6단까지 속도 조절이 됩니다. 속도 조절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속도 조절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얘만 또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해 보니까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제가 아까 아래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아래쪽에 더스트팬이 있었죠? 뒤집으면 여기도, 아이코, 여기도 팬이 있죠? 요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자, 이렇게 꽂혀져 있죠? 꽂혀져 있을 때 이 하부 거는 아래쪽에 베이스 패드에 구멍 8개 있죠?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요.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분진, 나무 먼지가 나는 것을 이쪽으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더스트팬, 이거 뭐 일체형이니까 뭐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또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샌딩하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새는 분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쪽 집진 토출구 부분으로 쫙 빼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필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진기를 꽂아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부, 상부, 뭐 상부가 아니고 사이드, 옆 부분에 발생하는 분진을 이쪽으로 뽑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죠? 오, 더스트팬, 하부, 상부 모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예요. 1938년인가? 요걸로 특허를 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요 더스트팬. 그때는, 근데 1938년, 그때는 요 편심 기능은 없었어요. 네? 편심 아까 말씀드렸죠? 편심 기능은 1976년인가? 요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더욱더 원활한 샌딩, 샌딩이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발견해낸 아주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원형 샌더기가 편심 샌더기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고, 거기에 그 이전에는 집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미 특허를 내서 굉장히 작업자들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하고 작업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특허품입니다. 네. 모두 분해해서 이제 역할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는 어떤 부분을 교체하면 돼 라는 것도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해 역순이겠죠? 네,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빼놨을 때 조립을 해놓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조립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분해해야 됩니다. 꽉 잡고. 자, 저는 지금 전동 드릴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라이버로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버로 꽉 한번 조여주세요. 그래야 튼튼합니다. 자, 아마추어 제자리에 베어링 놓는 위치 아시죠? 여기
반대쪽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잘 넣어서 베어링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 카본 브러쉬. 카본 브러쉬가 요거 조립하다가 간혹 이렇게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우징 덮으실 때 요거 잘 확인하고 덮어 주셔야 됩니다. 잘 맞춰주고 하우징을 덮습니다. 요거 저희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할 때 전선이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우징 요거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있는 힘껏 꽉 눌렀다가 안에 있는 전선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장 나겠죠. 그러니까 위치 잘 확인해서 넣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딱 눌렀을 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어디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을 수 있도록 전선 잘 확인하시고 카본 브러쉬 확인하시고 그 다음 조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우징 완벽하게 조립이 됐죠. 요때 한번 회전을 확인해 보세요. 잘 돌아가죠? 이제 하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회전. 얘가 분당 회전수가 뭐 공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8,000회에서 12,000회 회전을 합니다. 이 가운데 샤프트 아마추어가 그만큼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가 힘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 얘가 또 안 움직여요. 볼게요. 이따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작업인지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조립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샌딩 페이퍼를 부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패드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8개의 구멍. 얘도 둘, 넷, 여섯, 여덟, 8개의 구멍입니다. 요 구멍을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각도에 따라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구멍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붙이는 팁은 여기를 맨 위로 봤다면 여기를 맨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2개의 구멍을 잘 맞춰주면 뭐 나머지 구멍은 잘 맞더라고요. 자, 2개의 구멍 잘 맞춰서 붙이고 그 다음 바닥에 눌러서 착 눌러주면 완전 밀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샌딩 페이퍼를 샌딩기에 부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샌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원 올리면 회전하죠? 자, 어때요? 편심 회전을 하면서 베이스 패드도 함께 회전을 합니다. 이때 저희가 가공하려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밀착을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회전 속력 잘 기억하세요. 자, 갖다 댑니다. 어때요? 회전 속력이 더 빨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편심 회전의 기능과 베이스 패드의 회전력을 같이 써야 효율적인 샌딩이 가능하다. 뭐 편심 회전만 쓰면 안 돼? 됩니다. 되긴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패드의 회전력도 동시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초보자분들이나 또 힘이 과하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편심 회전만 하고 있고 베이스 패드는 회전을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샌딩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힘이 너무 과하게 되면 요 베이스 패드도 빨리 망가집니다.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갈 이 베이스 패드가 두 번, 세 번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갈게 된다는 거는 여기에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 회전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가끔 내가 이제 힘이 너무 과했어요. 얘가 안 돈다. 그러면 내가 효율성이 떨어져.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누르는 힘을 약간 빼야 돼. 그래서 베이스 패드의 회전력을 높여야 돼. 이래야 효율성이 높아져.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사용을 하실 때 확실히 효율성 높게 사용자가 뭐 효율성이 좋아야 편하죠. 시간도 빠르고 그죠? 작업 시간이 빨라지죠. 그래야 이제 에너지 소모도 확실히 적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아시고 사용을 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속도 다이얼을 이용해서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베이스 패드의 회전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단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자,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이 회전 속도 조절이 조금 빨라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공물에 대봤을 때는 다이얼 게이지의 속도가 높을수록 베이스 패드의 회전 속력도 같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정도의 가공을 할 것인가를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신다면 최상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 샌더기의 구조와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